자, 강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 뵀던 이렇게 많이 뵀던 우리 다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자, 일단은 저희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의고사 문제고, 하나는 왼쪽 위에 보면 브리타 대비 예상 문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의고사 이제 시험 봐서 우리 시간 드리고 좀 시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타 대비 예상 문제는 오늘 다 푸는 건 아니고 좀 나눠서 사회니까 그 안에서 좀 나눠서 풀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무원 시험은요, 일단 공무원 시험처럼 그 양을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군무원이 불이타라고 하면 아시죠? 불의의 타격을 받는 이렇게 시험이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주로 이제 대학교 교수님 교재 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한 20년 전에 나왔던 기출들 거기서 출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군무원 시험은 딱 예측 안 되는 문제들은 하나는 교수님 책, 하나는 20년 전에 출제된 문제들 거기서 출제되고 있고, 여기 만일에 그 경찰 시험도 있잖아요. 경찰 승진 시험도 있는데 여기 군무원이지만 경찰 승진 시험 문제도 20년 전에 출제했다. 거기서 뭐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은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군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인데, 이제 브리타 지금 대비 문제들은 일단은 교수님 책들에서 제가 그 나올 수 있는 문제화해서 만든 거고, 또 하나는 다음에 또 나갈 것들은 한 20년 전에 출제된 내용 중에서 좀 나올 만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윈터의 정책 모형들 있었고,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그죠? NGO 같은 거, 그런 문제들도 다 예전에 다 출제했던 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출문제집에는 현재 기출문제집만 없죠. 그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없는데, 한 20년 전으로 가서 거기 문제풀이에 가면 사실 그런 문제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쪽을 이제 중심으로 좀 브리타는 대비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대로 이렇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한 20분 드려볼 테니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윤세훈 행정학 써 있고, 하나는 브리타 대비 예상 문제 써 있는데, 윤세훈 행정학으로 된 것, 그렇죠? 이거 한 20분 동안 시간을 제가 드릴 텐데, 여기 확인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한번 시험 보고 20분 되면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전에 한 5분 전에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시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무원 시험은 일단은 공무원 시험 쪽이랑 뭐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같이 준비하시는 건 맞는데, 이제 그 예측하지 못한 조금 생소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교수님 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 책은 이제 주로 이제 다 알겠지만 뭐 새행정학 쪽에서 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문제도 조금 생소한 문제들이나 그런 건 다 제가 교수님 책에 있는 것들을 좀 문제화 해가지고 좀 낸 문제들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전 기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 그래서 20년 전에 나왔던 기출이랑 거의 똑같게 나온 문제들이 군무원 시험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생소하다고 느낄 뿐이야. 왜냐면 지금 기출은 안 나오거든. 지금 기출은 안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미 먼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 그런 데에서 이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는 약간 공무원 시험하고 교수님 책에 좀 반영된 이런 것들, 그리고 브리타 문제들은 제가 이제 그 공무원이 교수님 책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20년 전 정도 기출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쪽에 7급 문제들 중에서도 또 나올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는 시험을 볼 거고, 브리타 문제는 이제 한 번에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좀 쪼개서 한 6문제 정도씩 4주에 걸쳐서 좀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반가운 얼굴들이 다 많아서
그죠? 네, 감사하게 또 열심히 다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이 피터스가 제시한 뉴 거버넌스 정부 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자, 시장 모형은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되느냐를 주된 공익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서비스 이용권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가이 피터스 모형은 모형이 있고요. 뭐 책이 있는 분들은 책 보셔도 되고요. 이 교재 페이지는 이제 제 책이 있는데 없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그냥 교재니까 페이지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고 없는 분들은 그냥 여기 책 칠판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이 피터스 모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뭐예요? 시, 신, 참, 탈이야. 그죠? 시신을 참탈했다. 그죠? 시신을 참탈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모형은 관료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특징은, 자, 이 표는 여기는 관료제다. 그래서 관료제의 장점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관료제의 장점을 딱 써놓은 거고. 근데 이 관료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관료제의 장점이고, 근데 이 관료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게 네 가지 시신, 참, 탈이고, 여기서 문제 진단 기준이라는 거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료제의 문제점. 그래서 관료제가 너무 독점적이다. 그죠? 관료제가 너무 계층적이라서 너무나 하향식이다. 그리고 영속성, 항구성.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안 없어진다. 그죠? 우리 공무원 되는 이유도 항구성, 영속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잘려. 뭐 그런 이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규제인데 여기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내부 규제라는 거예요. 내부 규제. 그죠? 그래서 규제는 이렇게 공무원들을 규제하는 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공무원이 민간인을 규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이 피터스가 말한 탈규제 모형에서 얘기하는 규제는 이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런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걸 없애자는 겁니다. 이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는 이제 민간인들을 공무원들이 규제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 가이 피터스가 얘기하는 건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자꾸 여기는 이게 나와요. 이거 없애자. 그죠? 이거 없애자는 게 아니라 뭘 없애자는 거예요? 내부 규제를 없애자는 거예요. 내부 규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외울 때 시, 신, 참, 탈, 독, 영, 개, 내 이렇게 좀 외우죠. 그죠? 시신을 참탈해라. 독한, 영, 개, 내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시, 분, 민 이렇게. 시민인데 반절만 시민이야. 나눌 분자. 그래서 시, 분, 민, 시분민. 여기는 참, 평, 팀. 참, 평, 팀. 참, 평팀이야. 참, 평팀. 신유, 가래. 신이, 유, 가가. 그죠? 신유, 가가. 가가. 자, 탈, 뭐 없다. 탈. 그러니까 탈모, 탈 없다. 그러니까 하나 없다. 하나 없다. 그 다음에 규제를 없애자는 거는 결국은 재량을 주자는 얘기예요. 그죠? 규제 없애서 재량을 주는 걸 우리가 NP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가적 정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축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연하다, 신축적. 그게 뭐예요? 실험이에요, 실험. 실험적이다라는 게 신축적이다, 유연하다 이런 말과 연결돼 있고요. 자, 규제를 없애니까 어때요? 좀 더 창의적이고 활동적이겠죠. 그래서 규제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더 탈창 활동이다. 탈장되는데 활동하고 있어. 그렇죠? 탈창 활동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 시, 분, 민이다. 그죠? 참, 평, 팀이다. 그죠? 신, 유, 가가. 탈 하나 뭐 없다. 탈, 재량 준 거다. 그죠? 자, 신유, 가가인데 다만 신유가 실험적이다. 착한 사람이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탈, 창, 활동인데 이렇게 규제 없애고 창의적 활동적인 게 그게 기업가 정부예요. 그죠? 기업가 정부다. 그래서 자, 탈 내부 규제는 중요한 게 내부 규제를 완화하자는 거예요.
그죠? 정부 조직 외부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는 거, 그런 걸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고, 그래서 경제적 규제 완화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시장 모형은 결국은 정부가 너무 독점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경쟁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그 경쟁을 위해서 분권화하고 민간 부분의 기법, 뭐 성과급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죠. 자, 당연히 시장 모형이니까 가능하면 돈이 적게 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비용. 정부의 서비스가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하는데. 자, 그래서 자, 시장 모형은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뭐예요? 저비용. 그렇죠? 그래서 공익의 판단 기준이 이제 저비용이고, 자, 그래서 서비스 이용권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독점적이면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분권화되어 있고 민간 부분의 기법 경쟁화되어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그쵸? 그러니까 선택권을 중시한다. 이 말이고. 자, 참, 평, 팀. 그래서 참여 모형은 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회적 이해관계 집단의 관여를 좀 더 명백하게 하려고 자, 정책 과정의 하향적 접근 방법을 선호한다 돼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참여 모형은 뭐가 문제예요? 계층제. 그죠? 계층제가 너무 어떻게 운영된다? 하향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향식으로. 그래서 좀 더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조직, 팀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참여를 하되 어떻게 해요? 상향식으로. 그죠? 계층제가 하향식인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상향식으로. 자, 3번 유연 모형은 그래서 상근직보다는 어떻게 하자는 거 이제는 시간제 근무나 임시직으로 가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나 안 잘려 사람들이. 그래서 영속성, 항구성. 그래서 조직도 쉽게 없앨 수 있게 만들고, 또 사람도 쉽게 좀 좀 어감은 안 좋지만 신분 보장을 좀 안 해주고 이제 임시직 위주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어감은 안 좋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자, 전통적 정부 모형이 관료제입니다. 예, 관료제 모형이 정책 형성을 지도자들의 특권으로 보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행정학에서 앞으로 선거로 뽑힌 정치 지도자란 말이 나와요. 선거로 뽑힌 정치 지도자들. 이런 정치 지도자가 선거로 뽑히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자, 이 사람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오늘날 관료제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선거로 뽑힌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약간 민주적인 것 같아. 관료제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선거로 뽑힌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지시, 명령, 통제되는 게 그게 오늘날 관료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 여기 보면 정치 지도자 딱 나오면 이게 관료제예요, 관료제. 이게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뭐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고 그냥 오늘날 있었던 일이니까. 그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개혁. 그죠? 그것도 관료제인 거예요, 관료제. 그죠? 자, 그래서 전통적 정부 모형이 이 관료제죠. 관료제가 정책 형성을 누가 하더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권,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한다? 여기서 한다고 봤어요. 관료제는. 그죠? 그래서 저통제 정부 모형은 이제 뭘 주자는 거예요? 내부 규제를 없애서 재량을 주자는 거예요. 재량을 주자는 건데, 저통제가 이제 탈규제죠. 그런데 그럼 누구한테? 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 쪽에? 이들에게 재량을 주자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정책 과정에서 누구에게? 관료들에게 강력한 정책 형성 역할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탈규제 모형에서 자, 규제를 없애고 관리의 재량권을 준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누가 여기서 다 독점하고 있던 것들을, 그죠?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주자는 얘기야. 그죠? 그게 이제 결국은 기업가적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재량, 분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을 보시는데, 자, 군번 시험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공무원 시험은, 하여튼 모든 시험은, 행정학 시험은 오답 포인트가 딱 있어요. 그죠? 그 오답 포인트를 모르면 찍는 거야. 그죠? 모르면 찍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딱 얘가 눈에 띕니다. 그죠? 이런 애들 딱 바꾸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만일에 3번도 있을 수 있는데, 3번은 만일에 바꾸면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렇게 바꾸겠죠. 그러니까 기출은, 그러니까 이거는 만일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에 어떤 변형한다면, 그러면 이거 여기 시간제 근무와 임시직 보다는 상근직 이렇게 바꾸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답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셔야 돼, 자꾸.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들은 자, 우리 문제 지금 푼 것 중에 24번. 이거 모르는 문제잖아. 그죠? 이런 모르는 문제를 내가 읽어서 풀 수는 없어요. 그죠? 모르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이런 모르는 문제는 찾아야 돼. 뭔가를.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덩컨의 조직환경 불확실성 유형과 이에 기초한 조직구조에 대한 얘기고요. 이것도 실제로 대학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뭐 제가 모의고사도 이미 많이 냈었고 했지만 이게 대학 교수님 책에 새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일반 수험사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근데 공무원 7급 시험에서 일단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군무원 시험에서도 그 대학 교수님 책에 있는 표가 거의 다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안 나온 표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보통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환경이 보통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 혹은 안정적이다, 동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기준이에요. 환경이 안정적이냐, 동태적이냐. 그러니까 안정적이면 보통 이제 기계적 구조가 되는 거고, 환경이 동태적이고 불안정하면 유기적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변동이 없어요. 이걸로 결정되는 거야. 그런데 환경이 안정과 안정과 동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단순하고 복잡이라는 이런 변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수는 이거예요. 근데 이걸로 다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환경의 복잡성, 단순하냐 복잡하냐, 이 변수도 부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이게 주변수고 이게 부가적인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다, 복잡하다 이런 건 뭐냐면, 내가 만일에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내가 고려할 환경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돈도 고민해야 되고, 건강도 고민해야 되고, 시간도 고민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고민해야 되고, 이런 거 다 고민해야 하면 그게 환경이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돈도 많아, 건강해, 가족관계도 좋아. 그럼 뭐만 확보하면 돼요? 시간만 확보하면 돼요. 시간만. 그런 게 이제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 단순하냐 복잡하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주변수는 안정이냐 동태야. 그죠? 그래서 안정적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계 되는 거고, 동태적이면 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환경의 복잡성이 이제 단순과 복잡까지 결합을 해버리면 고려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는 행정학에서만 주로 하니까 제 수업 듣는 분들은 좀 익숙하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자, 행정학에는 옛날과 오늘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과 오늘날을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돼. 그죠? 옛날은 안정적이다. 그죠? 또 고정적이다. 자, 표준화가 되어 있다. 그죠? 정형적이다. 약간 단순하다 이런 느낌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불안정하고 동태적이고 비정형적이고 복잡하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그죠? 조선시대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변화가 많지 않아. 근데 오늘날은 50년, 대한민국 건국 50년, 60년, 70년 사이 변화는 엄청나죠. 그래서 그 차이예요. 옛날엔 큰 변화가 없는 시대고, 오늘날은 점점점 변화가 굉장히 심한 시대다. 그쵸? 뭐죠? 그죠? 점점점 피로도와 점점점 우리가 점점점 한 번, 두 번 이렇게 점점점 피로도가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죠? 열심히 또 하시는 게, 그죠? 대단한 거니까, 그죠? 여기서 열심히 하셔서 꼭 결과 이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도움 되도록, 그죠? 이렇게 계속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러면 안정적이란 건 옛날이란 얘기, 옛날 환경이고 불안정이란 건 오늘날 환경이에요. 자, 환경이 복잡한 게 단순하다는 게 옛날 같아요, 오늘날 같아요? 이게 옛날 느낌이고 복잡한 게 오늘날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다 옛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불확실성이 낮다. 그리고 당연히 기계적 구조다. 그죠? 자, 그런데 환경이 변화가 안정적이라는 건 일단 불확실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구조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거고 이거는 다소 낮다. 그죠? 다소 낮다. 그러니까 이거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오늘날 섞여 있는 것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거고 유기적 구조죠. 그죠? 그런데 얘 때문에 불확실성 높은 거고 유기적 구조는 맞아요. 그런데 옛날 게 하나 섞여 있어. 단순 불안정한. 그죠? 그래서 얘 때문에 다소가 되는 거예요. 다소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자,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옛날 걸로만 있으면 다 낮고 기계고 오늘날 있으면 높고 육인데 그렇죠? 근데 오늘날이 섞여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소가 되는 거야, 다소. 그렇죠? 오늘날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런데 안정적이면 낮은 거고, 그죠? 동태적이면 높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낮은 불확실성이래요. 그럼 낮은 불확실성이라고 나오면, 이건 다 옛날 거야 돼. 그죠? 그래서, 자, 환경이 변화가 안정적이라고 옛날 맞는데, 환경이 복잡하다 하면 안 되죠. 그죠? 환경이 단순해야 합니다. 그죠? 자, 다소 낮은 불확실성. 그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이 낮다는 얘기는 이미 옛날 거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유기적 구조 아니고 기계적 구조죠. 기계적 구조죠. 자, 또 다소 높다라고 해도 아무튼 높은 거예요, 높은 거. 그죠? 높은 불확실성 환경하에서는 자, 오늘날 조직이 오늘날. 그렇죠? 그래서 분권적이고 유기적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높은 불확실성이면 이거는 오늘날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권적 구조 아니고 분권적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 표도 좀 잘 봐두세요. 그죠? 이게 7급 시험에서 나왔고 대학 교수님 책에 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군무원 시험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시험 중에서 그 교수님 교재가 새로 24년도에 개정됐거든요. 한 5년마다 개정돼요. 그러니까 24년 모르겠어요. 몇 년마다 개정해요. 근데 이때 새로 들어온 표가 다 나왔어. 이때 새로 들어온 표가 이때 넛지도 처음 나왔어요. 이때 공공가치 창출론도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딱 폈는데 일반 수험서에는 넛지가 안 들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딱 넛지가 나오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왔어. 선생님, 넛지 가르치셨나요? 넛지. 왜? 수험서에 없어. 수험서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새행정학의 교수님 교재에서 이게 막 들어가자마자 이제 출제를 막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 많은 표들이 군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다 나오고 있어요. 새로 여기 그러니까 딱 내기 쉬운 데가 어디면 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표니까 딱 표 나오면 이 표를 가지고 뭔가 응용해 봐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보시고 자 3번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구제도주의가 있고 이 구제도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행태주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행태주의를 또 비판하면서 나온 게 신제도주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제도주의는 전통적인 이제 법적, 제도적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이 법 같은 걸 제도로 보는 게 구제도주의라면 신제도주의는 이런 공식적인 법 외에도 비공식적인 문화, 관습 이런 것까지 다 제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하여튼 신제도주의 계열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절차, 규범, 상징체계가 제도의 범주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법이 아니더라도 규범, 뭐 상징체계 같은 거 이제 문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죠? 상징체계 이런 게 다 제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거는 공식 외에도 비공식 요소가 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고, 특히 이제 상징체계, 규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가.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제도주의는 이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는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뭐로 보냐면 문화로 보는 겁니다. 제도를 문화로 보죠. 자, 제도를 문화로 보는데 이 문화를 우리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사회적 정당성이다, 사회적 적절성이다, 사회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다 보니까 원래 영어 에더컷인가? 제 발음으로 이해되시나요? 아무튼 에더컷이. 네,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뭐 적합성, 정당성, 적절성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을 보니까 다 어떤 문화예요? 자본주의 사회 문화야.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제도가 비슷해지더라. 그죠? 그걸 동형화, 유사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 제도는 동형화된다, 비슷해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자,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뭘 중시합니까?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하죠. 이 적절성이 정당성, 적합성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죠? 결과성은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제도는 결과성의 논리가 아닌 적절성의 논리에 따라 변화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제도는 어떻게 된다? 같은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유사해진다. 그래서 유사성과 동질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동형화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강압적, 하나는 모방적, 하나는 규범적입니다. 그렇죠? 강압적이란 건 규제나 법적 제약으로 다 똑같은 걸 하는 걸 이게 강압적 동형화다 이 표현해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그 교복 입으셨나요? 그죠? 교복. 저 때는 머리도 밀었는데, 아니 그 시대 아니세요? 머리 밀던 시대도 다녔는데 저는 머리 밀고, 그죠? 저 다닐 때는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배드민턴 채 들고 그 배드민턴 위로 나오면 배드민턴 위로 나오면 뭐 밀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그 머리 다 똑같아. 그 뭐요? 그게 강압적 동형화야. 그죠? 다 교복 입어. 강압적 동형화예요. 그죠? 군대가 대표적인 강압적 동형화야. 그죠? 다 군복 똑같이 입고 다 머리 똑같이 밀고 하는 거. 그런 게 강압적 동형화입니다. 그죠? 자, 모방적 동형화는 나한테 잘 맞는지 몰라. 그런데 성공을 거둔 타 조직을 그냥 배우는 거, 벤치마킹 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손흥민 머리 해주세요, 현빈 머리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도 뭐 미용실 가면 뭐, 그죠? 그거 뭐요? 그게 벤치마킹 한, 성공을 거둔 타 조직이 누구예요? 현빈이고 손흥민이야. 그죠? 그래서 저도 가면 머리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그 현빈 머리 한번 했었거든요. 현빈머리? 현빈머리 예전에 어렸을 때 근데 그 현빈머리 할 때 제가 현빈머리요 옛날에 그 하지원이랑 뭐 그때 현빈머리 한참 유행했거든. 현빈머리요 했더니 선생님이 자르면서 얼굴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랬는데 근데 나한테 맞는지 몰라. 근데 성공을 거둔 차주직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현빈 멋있네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모방적 동형화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규범적 동형화는 이런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 근데 이 전문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다 이렇게 해. 그 얘기하면 그걸 따라가는 게 규범적 동형화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전문가 집단에서 합의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전문가 이 표현이 나와요. 전문가. 그래서 규범적 동형화는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 보면 국어, 행정법, 행정학 뭐 선생님 불문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꼼꼼하게 자세히 공부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빨리 많이 보라고 그래요? 빨리 많이 보라고 그러죠, 다. 꼼꼼하게 자세히 보라고 안 하죠, 다들.
그럼 빨리 많이 보라는 게 뭐예요? 전문가 집단이 합의된 의견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그게, 그래서 다들 빨리 많이 보려고 한다면 그게 규범적 동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맞아요. 빨리 많이 보는 게. 왜냐면 어차피 기억이 안 나. 꼼꼼하게 1년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많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꼼꼼하게 본다고 내가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 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규범적 동요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조직을 모방한다면, 그죠? 이거는 강제적 동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모방적 동용어죠. 모방적 동용어. 그죠? 성공을, 이거 뭐예요? 현빈. 그죠? 현빈을 모방한다. 이 말이죠. 손흥민을 모방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자, 여기서도, 자, 물론, 찍을 거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번하고 3번에서 찍을 수가 있어.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A가 아닌 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A보다 B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2번 같은 경우가 딱 바뀌기 좋은 게 뭐냐면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이렇게 이름 바뀌기 좋아요. 이렇게 이런 걸 제가 이제 상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개념. 그 상대 개념이 있는 애들은 딱 이름을 바꿔야 좋습니다. 그렇죠? 얘 말고 다른 이름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딱 봐도 뒤에 내용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 그죠? 이게 아니라 여기 이름 바꾸면 쉬운데. 그죠? 저도 모의고사 내거나 문제 만들 때 항상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까? 글을 바꿔 쓰려면, 의미를 바꿔 쓰려면 그건 제가 완전 글을 써야 하잖아요. 근데 단어를 싹 바꿔놓으면 제가 만들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 동용화도 있으면 얘는 모방적과 규범적이 생각나야 돼요. 그죠? 그 안에서 바꿀 것이다. 그 다음에 A가 아닌 B. 나머지들은 사실 그런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안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자, 아까 그 시험 보느라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공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연장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고 4번. 자, 총체주의 예산 이론인데요. 총체주의. 우리가 총체주의라면 다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합리주의라는 겁니다. 합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분석해요. 목표 설정하고 모든 걸 다 분석해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게 합리주의고, 그걸 우리가 다 본다. 총체주의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결혼할 거야. 그럼 배우자 선택할 때 전 세계 인구를 다 봐. 그죠? 그리고 너야. 이렇게 결정하면 그거는 합리주의예요. 그죠?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 그죠?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총체주의란 그거예요. 다 보는 거 다 봐. 다 보고 결정한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총체주의 예산 이론에 따르면 예산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이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합리 모형은 기본적으로 이 분석적이어야 돼. 이런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인지하고 목표 설정하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대안의 비교 평가를 통해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 이게 정책 분석 과정입니다. 그죠? 목표와 대안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목표 수단 분석이라 하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 설정은 모든 대안을 검토 후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거. 이걸 위해서 비용 편익 분석 등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합리 모형이다. 합리 모형이다. 그리고 이런 합리 모형에 따라 예산 결정을 하면 그걸 우리가 합리주의 예산, 총체주의 예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합리적 분석적 과정을 거치는 거. 이게 합리 모형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예산은 그래서 디귿 보시면 한계 효용 개념을 이용한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여러분 한계 효용이 경제적인 판단이에요. 한계 효용을 고려하는 게 이 경제적 분석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효용을 토대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한계란 말이 나와 있으면 그게 경제학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계. 자, 우리 피자 몇 조각 보통 드세요? 세 조각? 세네 조각. 세네 조각. 그죠? 그럼 여러분 피자 딱 한 조각 먹으면 엄청 맛있죠? 두 조각 먹으면 맛있죠? 근데 세 조각 먹어, 세 조각. 이제 딱 먹고 나면 그만 먹을까? 말까? 고민하죠? 네 조각! 먹으면, 별로 안 먹을 거 이제 말까? 그죠?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내가 먹을까 말까 판단하는 게 그게 한계 효용이에요. 한계라는 거 하나씩 하나씩. 그죠? 그래서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내가 이걸 먹을까 말까 그때 내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나의 효용이에요. 그죠?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더 먹으면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경제학적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들은. 나의 편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편익을 고려한다는 거는 화폐 가치로 고민하는 거거든요. 화폐 가치로. 하나 했을 때 나의 편익은 화폐 가치로 얼마가 늘었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가치가 더 많아요. 화폐 가치로 판단하기 힘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경제학은요 편익보다는 원래 효용을 더 중시해요. 효용을. 그래서 한계 편익이나 한계 효용은 똑같은 개념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통 편익으로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효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권 로또 사죠? 안 사나? 안 사? 근데 그거 좋더라고요. 제 후배가 저를 만날 때마다 로또를 하나씩 이렇게 항상 선물해. 그러니까 다른 선물보다 기분이 좋더라고. 그렇죠? 다른 선물보다 로또 하나씩 올 때마다 항상 줘요. 항상 줘.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만날 때마다 주니까 나중에 이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로또를 사본 적이 별로 없거든. 없는데 로또 주니까 항상 지갑이 든든해. 제가 든든하고 이것만 되면 강의를 그만둘 수 있다. 이거 하면 강의를 그만둘 수 있다. 그런데 그 로또의 효용은 그거는 편익이 아니에요. 그죠? 실제 20억입니까? 그 로또 갖고 있으면? 그건 아무리 1등 20억이라도 그건 나의 편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뭘 주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약간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만족감을. 그래서 사람들이 효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로또를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경제학에서 또 왜 로또를 살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은 편익이 아니라, 편익은 거의 빵 아닙니까? 그죠? 내가 돈 10,000원 주고 사도 거의 빵원 아니에요? 편익은? 그렇지만 효용이 높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경제학적 판단은 항상 뭘 고려한다? 이런 한계 효용 개념을 중시하는 거야. 한계 효용 개념을. 그죠? 그래서 이런 말 자체가 이미 경제학적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죠? 근데 경제적 판단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합리주의다 하는 거야. 합리주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예산의 규모는, 가령 예산을 편성할 때 규모는 우리 사회의 후생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 그죠? 그래서 극대화 기준인데 이 후생도 결국 뭐예요? 이것도 효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적 효용,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점을 고려하는 게 한계 효용 개념이에요, 실제로. 그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배우시면 그냥 같은 말인다 아시는데 우린 경제학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후생 극대화가 결국은 한계 효용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피자 아까 3조각, 4조각에서 나의 후생이 극대화된 거야. 그 이상은 안 먹잖아요. 왜? 그게 가득 찬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말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경제학적 판단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합리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서, 그죠? 예산상에 이렇게 이득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럼 뭐예요? 편익 극대화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편익 이득으로 하면 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후생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경제학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이렇게 총체주의 예산을 물으면 오답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점중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오답에는 보통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점중주 얘기입니다. 점중주 얘기인데, 자, 우리가 점중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것을 토대로 약간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점중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것을 토대로 바꾸기 때문에 기존의 것은 그대로고 약간 바꾸는 거예요. 약간. 그럼 변화가 심해요? 변화가 심하지 않아요? 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중주의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심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선형적이다. 그죠? 선형적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선형이라는 거는 변화 없이 이렇게 가는 걸 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선형성, 안정성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자, 예산 변동은 급격한 예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한계적 변동이랑은 여기서는 한계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씩 조금씩 변한다는 얘기예요. 한계라는 게 하나씩 늘려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효용, 한계 편익 이런 것들은 경제적 판단이지만 여기 한계적 변동이라는 건 하나씩 조금씩 변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동으로 급격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 내용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지금 안 보셔도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형적이다. 이런 말들이 기본적으로 점중주의 표현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점중주의는 참여자 간의 합의를 중시한다.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점중주의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것을 토대로 살짝 바꾸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 합리성에 따라 합의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죠? 합의를 토대로 고쳐나가는 거. 이게 점중주의다. 그래서, 자, 4번 같은 경우도, 자, 총체주의, 점중주의. 이런 걸 서로 비교해서 서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오답도 딱 그렇게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